매서운 북풍과 험준한 산맥이 국경을 이루는 동방의 대제국. 먼 지중해를 떠나 수만 리를 여행한 두 나그네는 마침내 고구려의 땅에 발을 디딥니다. 고구려는 이 광활한 만주 일대를 무대로 중국 왕조와 대등하게 경쟁하며 독자적인 천하를 구축했습니다. 농사지을 비옥한 평야 하나 부족한 돌땅이었지만 험난한 산과 깊은 강은 도리어 부족의 천연 방어선이 되었죠. 와, 묘어라. 여긴 그리스처럼 대리석이 반짝이는 도시가 아니네? 이 동네는 산이 성벽이고 강이 길이야. 사방에 칼바람 부는 바위산인데 대리석으로 포장할 여유가 어디 있어. 화려하게 꾸밀 시간 대신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던 땅이니까. 화려함 대신 처절한 생존을 택한 사람들. 이들의 철저한 방어 전략은 바로 이 거친 돌들을 깎아 올리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구려 문명의 중심은 산성이었습니다. 인위적인 성벽 대신 험준한 자연 절벽 자체를 성벽으로 삼아 외적을 막아냈죠. 돌을 사각형으로 깎아 안으로 단단하게 맞물리는 고유의 축성 기술은 거대한 충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와, 이 높은 산 위에 돌을 하나하나 다 쌓아 올린 거야? 밑에서 여기 성벽까지 공격하러 올라오다가 지쳐서 쓰러지겠다. 단순한 방어 기지가 아니니까. 평소엔 아래에서 농사 짓다가 전쟁이 나면 온 주민이 일로 올라와서 통째로 버티는 거대한 멀티 행정 센터야. 산성이라는 견고한 뼈대 위에 강력한 활을 쥔 군사들이 철통 같은 방어선을 지켰습니다. 만약 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 산성 내부의 철저한 비축 시스템이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천연 우물과 거대한 곡물 창고가 있어 적군이 보급 한계로 스스로 지쳐 물러설 때까지 수개월을 버텨냈습니다. 와, 먹을 거랑 물만 든든하게 채워져 있으면 난 여기서 안 나가고 평생 버틸 수 있어. 고구려 산성 완전 내 취향인데? 여기서 먹고 버티는 게 전부가 아니야. 무덤 속 어두운 벽면에 자신들의 화려한 진짜 주거 생활과 주방 문화까지 칼같이 기록해뒀거든. 바위성벽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고구려인들의 위대한 진짜 생활 방식. 그 거대한 문이 열립니다. 산성 안으로 들어서면 혹독한 북방의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고구려인들의 정교한 가옥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는 북방의 겨울은 화려한 외관보다 철저한 방안 구조를 요구했죠. 와, 이 집 벽 좀 봐, 묘라. 돌이 아니라 거대한 통나무들을 엇갈려 쌓았어. 꼭 커다란 통나무 상자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비틀집이라는 거야. 통나무 사이 틈새를 진흙으로 메워서 외부의 칼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생존식 주거공학이지. 고구려인들은 이 통나무 벽 틈새에 진흙을 채워넣어 바람 한 점 허용하지 않는 단단한 단열벽을 만들었습니다. 헤치, 벽을 아무리 진흙으로 다 메워도 발바닥이 시린 건 어쩔 수 없나 봐. 바닥이 꽁꽁 얼었어. 방심하지 마. 이 사람들이 바닥 얼어붙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겠냐. 벌써 집 내부 바닥 밑에 지옥의 열기 장치를 깔아뒀어. 중국 한족의 주거 문화와 완전히 구별되는 고대 한국인만의 독창적인 주거 생존 방식이 바로 이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운 뜨거운 열기를 방바닥 및 돌 통로로 통과시키는 기술, 바로 온돌입니다. 고구려 무덤 벽화에도 선명히 남아있는 온돌 구조는 아궁이를 부엌 주방 시설과 연결해 열 효율을 극대화했죠. 아궁이의 불길은 방바닥에 깔린 넓적한 돌, 즉 구들장을 달구어 방 전체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살 것 같다, 묘어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바닥이 아주 뜨끈뜨끈한 게 내 가슴속 감성까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야. 단순히 방을 데우는 게 아니야. 연기와 불꽃은 바닥 밑으로 다 가두고 오직 정제된 복사열만 위로 올려보내는 고도의 친환경 하이테크지. 온돌의 아궁이는 단순히 난방에 머무르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의 핵심 화력이 되었습니다. 겨울엔 이 아궁이 불이 꺼지면 큰일 나요. 밥도 하고 방도 데워주니 우리에겐 목숨줄이나 다름없지요. 난방이랑 요리가 동시에 된다니 진짜 유타쌍피잖아. 묘어라, 이 가마솥에 고기 가득 넣고 푹 끓여 먹으면 진짜 꿀맛이겠다. 먹는 생각 좀 그만해.
이 온돌이라는 주거 문화 뼈대가 훗날 수천 년 동안 계승돼서 현대인들의 보일러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진짜 독창적인 자산이니까. 척박한 대지 위에 피어난 정교한 생존 주거 문화. 하지만 고구려인들의 진짜 활력은 무덤 속 어두운 돌벽 위에 한 줄 한 줄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뚫고 살아 움직이는 벽화 속 세상, 그 찬란한 문이 열립니다. 고구려의 벽화고분 안으로 들어가면 죽은 이를 위한 공간이면서도 살아있던 세계의 흔적이 펼쳐집니다. 돌벽 위의 선과 색은 복식과 생활, 믿음과 질서까지 품은 고구려인들의 기억의 타임캡슐이었습니다. 무덤인데 방이 왜 이렇게 많아? 초중기의 대형 규정 무덤은 살아생전의 저택처럼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부엌이랑 마구간을 챙긴다고? 살아있을 때의 질서를 저승에서도 이어가고 싶었던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의 구조는 점점 압축됩니다. 여러 방으로 나뉘던 공간은 앞방과 뒷방, 두 개의 중심 공간으로 정리되죠. 벽화 속 사람들은 깃과 소매에 다른 색천을 덧댄 저고리와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 벽화 속 소매랑 내 옷 생각보다 꽤 닮았는데? 나 오늘 고구려 패션 합격이야? 옷은 멋보다 생존이 먼저야. 추위와 이동을 버티는 뚝방식 옷차림이지. 자, 옷 구경은 그만하고 옆방으로 와봐. 축제가 시작됐어. 긴 소매를 펼친 춤 장면은 고구려 사람들이 남긴 연회와 풍류의 흔적입니다. 벽에 남은 선들은 몸짓의 리듬까지 붙잡아 둔 듯합니다. 무덤 속에서도 사람들은 움직이고 어울리고 즐기던 순간을 남겼습니다. 잠깐만, 저 사람들 무덤 안에서도 신나 보여. 나도 껴도 돼? 왜 내 소매만 따로 놀지? 멈춰. 역화가 널 피한 것 같아. 그래도 이상하네. 죽음의 방인데 벽 속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 저쪽은 분위기가 달라. 웃음 다음엔 힘이 남아있군. 각저총에 남은 힘겨루기 장면은 고구려 사람들이 몸의 힘과 긴장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보여줍니다. 맞잡은 손과 굽힌 어깨에는 힘뿐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긴장감이 남아있습니다. 힘만 남긴 그림은 아니야. 버티는 법까지 그려놨어. 와, 저 사람들 표정 봐. 그림인데도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나도 중심 잡아볼게. 잠깐, 바닥이 나를 미었어. 웃으면서 볼 게 아니네. 저차 진짜 버티는 힘이 필요해. 네가 방금 넘어진 이유까지 저 그림이 설명해주는 것 같군. 놀이였을 수도 있고 단련이었을 수도 있어. 분명한 건 몸을 쓰는 삶이 벽에 남았다는 거야. 그리고 저쪽, 이번엔 몸만이 아니야. 말과 활까지 움직이고 있어. 수렵되는 말을 탄 인물과 사냥 장면이 역동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벽에 멈춘 그림인데도 말발굽과 활시위의 속도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말의 다리와 굽은 벽화 속에서도 금방 튀어오를 듯합니다. 말 위에서 몸을 틀어 활을 겨누는 자세는 고구려 기마 문화의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잠깐, 저 사람 말 위에서 뒤를 보고 있는 거야? 달리는 중에 뒤돌아 활을 쏜다고? 난 계단 내려가면서 물도 못 마시는데? 아이고, 말도 없이 따라했는데 허니가 먼저 항목했어. 말도 없이 그 정도면 말 위에서는 더 어렵겠지. 저 자세,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잃지 않고 뒤쪽을 겨누는 거야. 오늘날엔 이런 방식을 파르티안 샷이라고 부르기도 해. 이연보다 중요한 건 저 균형이야. 벽화 속 활은 단순한 사냥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말 위에서 몸을 낮추고 방향을 바꾸며 순간적으로 겨누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었죠. 벽화는 멈춰있지만 저 자세는 움직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산에서는 버티고 벌판에서는 달렸다는 거야? 그래, 산성은 버티는 힘이고 말과 활은 움직이는 힘이지. 산성의 방어력과 기병의 기동력, 이 두 힘은 고구려 군사 문화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묘라, 저 벽화 속 사냥꾼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사냥꾼이 아니야. 말 위에 오른 전사가 되지.
벽화 속 말발굽은 이제 무덤의 벽을 넘어 전장의 먼지 속으로 이어집니다. 고구려의 중무장 기병은 사람과 말이 함께 무장한 강렬한 이미지로 기억됩니다. 훗날 개마무사로 불리는 이 철갑 기병의 모습은 고구려 군사력을 상징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말까지 갑옷을 입는다고? 그럼 말도 출근복이 철갑이야? 농담처럼 들리지만 전장에서는 그 무게감 자체가 공포였겠지. 철갑은 기술을 보호하는 장비이자 다가오는 순간부터 상대를 압도하는 존재감이었습니다. 해로는 그제야 철갑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 전 들판 위로 낮은 말발굽 소리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고구려의 힘은 성벽 위에서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넓은 벌판에서는 말과 활, 그리고 훈련된 전사들의 움직임이 또 다른 방패가 되었습니다. 저기 봐. 말들이 숨을 뿜는데 하얀 연기처럼 보여. 근데 저 말들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아. 전쟁 전의 말은 먼저 사람의 긴장을 읽어 말이 흔들리면 기병도 무너져. 기병에게 말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전사의 몸과 말의 호흡이 하나로 맞아야 비로소 전장의 속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말이 먼저 놀라면 사람도 무너진다. 숨을 맞춰라. 말의 귀가 먼저 전장을 듣는다. 말의 귀가 전장을 듣는다고? 그럼 내 귀도 꽤 큰데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넌 지금도 내 말의 절반을 못 듣고 있어. 기병의 힘은 돌격만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거리를 벌리고 다시 돌아서며 적의 틈을 찾는 움직임이 중요했죠. 말 위에서 활을 다루는 기술은 고구려 전사들에게 중요한 전투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 거리를 조절하는 거구나. 맞아.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거리와 속도를 계산하는 싸움이야. 그래서 말과 활은 같이 봐야 해. 따로 보면 반쪽짜리 설명이 되지. 하지만 기병이 강하다고 해서 고구려가 벌판에서만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전쟁 방식은 산성과 벌판, 방어와 기동을 함께 활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성으로 오면 산이 막고 밖으로 나오면 말이 달리고. 이거 완전 고구려식 양면 작전이네? 단순히 양면이 아니야. 지형을 읽고 적이 지칠 때까지 붙잡고 필요한 순간 움직이는 방식이지. 고구려는 땅을 그냥 밟은 게 아니라 땅을 전술로 바꿨어. 험한 산, 좁은 길, 높은 성벽, 그리고 벌판을 가르는 말발굽 이 모든 요소는 고구려가 처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성은 우리를 지킨다. 하지만 성 안에만 있으면 길은 적의 것이 된다. 이 산길을 모르면 군사가 많아도 늦는다. 처음엔 그냥 무서운 전사들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자기 땅을 정말 잘 알고 있었구나. 그래. 강한 나라는 무기만 가진 나라가 아니야. 자기가 선 땀을 읽을 줄 아는 나라지. 그리고 이 힘은 어느 한 시대에 이르러 고구려의 이름을 더 먼 곳까지 밀어올리게 됩니다. 그 중심에 고구려의 이름을 가장 넓게 새긴 왕이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 그 왕의 시대, 고구려는 더 먼 곳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광개토. 이름부터 뭔가 소문이 쫙 열리는 느낌인데? 이름 때문만은 아니야. 검이 버티고 말이 달리고 활과 딜이 이어졌으니까. 광개토대왕 시기, 고구려는 군사활동과 외교로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성문이 열리면 전령은 상길과 강길로 달렸습니다. 깃발 늦추지 마라. 소식이 늦으면 군사가 더 늦는다. 저 사람들 하루에 얼마나 달리는 거야? 내 산책은 그냥 몸풀기였네. 명령이 늦으면 군사도 늦어. 그래서 전령이 먼저 달리는 거야. 그럼 밥솥이기면 나도 전령할 수 있는데?
그건 전령이 아니라 식욕이야. 고구려의 힘은 한 번의 돌격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는 성, 달리는 말, 멀리 보는 판단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성은 돌아올 곳이고 말은 앞으로 나아갈 힘이야. 그러니까 집은 든든하고 다리는 빨라야 한다는 거네? 이번엔 꽤 정확해. 고구려의 움직임은 산길과 벌판을 따라 더 먼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묘라, 저기까지 가면 내 발바닥부터 항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혼자 걷는 게 아니야. 말이 달리고 길이 이어지고 성이 버텨주는 거지. 영토를 넓히는 것만큼 지켜내는 일도 어려웠고 멀리 나간 군대에겐 돌아올 성과 이어지는 길이 필요했습니다. 갈리는 건 멋있는데 돌아올 밥상이 없으면 너무 슬프잖아. 맞아. 군량각질이 끊기면 군대도 오래 못 버텨. 성은 비워두는 돌무더기가 아니다. 나간 군사가 돌아올 것이고 남은 백성이 버틸 것이다. 그러니까 소은 그냥 벽이 아니야. 고구려 사람들 큰 집 같은 거네. 맞아. 전쟁 때는 집이 방패가 되는 거지. 광개 토대왕의 시대, 고구려의 이름은 더 먼 곳까지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한 왕의 시대도 시간 앞에서는 지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큰 일은 사람들 기억 속에만 남는 거야? 말로만 남기면 오래 못 가. 그래서 오래 버티는 것에 새긴 거야. 오래 버틴 거? 도에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 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거대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광개 토대왕 능비로 알려진 이 비석에는 한 시대의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사람이 세웠다고? 나 이거 올려다 보다가 목이 먼저 역사가 되겠는데? 크게 세운 이유가 있어. 멀리서도 보이고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비석의 글자는 왕의 업적을 기리는 기록이었습니다. 동시에 고구려가 자신들의 시대를 후대에 남기려 했던 흔적이기도 했죠. 그러면 이 돌은 엄청 큰 기업장이네? 그래. 종이는 약하지만 돌은 오래 버티니까. 근데 돌에 새기면 틀렸을 때 수정하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새길 수 없었겠지. 나도 오늘 먹은 것도 가끔 틀리게 기억하는데. 그건 네 기억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말발굽 소리는 사라지고 깃발은 낡아갑니다. 하지만 돌에 새긴 글자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고구려가 그냥 무서운 전사의 나라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남기려는 것도 정말 많았네. 싸운 흔적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던 흔적도 남아있었네. 남은 흔적들은 또 다른 길 위에서 두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사라졌어도 완전히 조용해진 건 아니구나. 그래. 아직 남은 것들이 있어. 남은 것들? 이런 작은 단서들이야. 색이 남고 돌이 남고 끊긴 선이 남지. 이제는 그 단서를 따라가 볼 차례야. 두 여행자는 왕의 시대를 지나 남은 흔적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이야기는 확장의 시대를 지나 남겨진 유산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나라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구려는 성벽의 돌, 무덤의 색, 그리고 오래된 길 위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고구려가 차갑고 무서운 나라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아. 산성도 온돌도 벽화도 결국 사람이 버티려고 만든 거니까. 근데 묘라, 우리 길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침착하게 말해? 당황한다고. 질이 생기진 않으니까. 잠깐, 산길인데 왜 누룽지 냄새가 나는 것 같지? 냄새가 아니라 길이 이상해. 같은 소나무를 3번째 지나쳤어. 그 순간 안개 너머에서 하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안개 속에서 누가 말했어? 누가 아니라 뭔가 오래된 기운이야. 쨉쨉. 이름도 없이 시대를 떠도는 녀석들이라니. 묘라, 저 하얀 게 진짜 우리도 보고 말한 거 맞지? 나는 오래전부터 산길을 지나가는 시간들을 지켜보는 자다. 우리들을 알고 있었나? 처음부터 보았다. 돌길에서 헤매고 벽화 앞에서 멈추고 따뜻한 바닥에 주저앉던 것까지. 그럼 내가 온도에서 누워있던 것도 본 거야? 왔다. 그건 잊어주셔도 됐는데. 너는 달빛 아래서도 밥 짓는 냄새를 먼저 알아보는구나. 사람 사는 곳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녀석. 앞으로 너는 달종이다. 달종이? 왠지 따뜻한 밥 얻어먹을 것 같은 이름인데? 그래 보여서 붙인 이름이다. 그리고 너, 벽에 금 하나, 돌의 방향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눈을 가졌구나. 새끼 걱정은 안 할 눈빛이니 삼식이다. 삼식이 엄청 잘 어울리는데? 어? 진짜 좀 충격이었구나? 이름이 생겼으니 이제 지나간 세상의 문도 너희를 알아볼 것이다.